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또 많은 질문들이 확인을 했고요. 저희 사이트랑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들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또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 앞서서 오늘도 간단하게 용어 하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어는 건담 X에 등장하는 단어 벌처 준비해봤습니다. 애프터워 이후 폐기된 군사시설이나 병기의 잔해를 찾아서 팔아가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말하는 단어고요. 그 행동이 이제 대머리 독수리와 같다고 해서 벌처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벌처 집단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폐기된 군사시설이나 이런 병기들의 잔해를 찾아서 이렇게 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철상 같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극 중에서는 이제 주인공들의 일행이었던 이제 프리덴 같은 이제 온건파가 있고, 아니면 이제 모비스의 강탈이나 지역시설의 파괴 등을 주로 삼고 있는 강행파, 이렇게 세력이 좀 나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피 대상 중 하나로 구분된다고 하고요. 대개 이제 전함이나 이제 모비스로 무장을 하고 있고, 실력이 잘 알려진 용병을 이제 경호원으로 고용을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온건파와 강행파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의 영업, 영역, 시설이나 이런 병기들의 발굴, 아니면 이제 강탈, 지역시설 파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를 이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불가침주와 비슷하게 이렇게 좀 협약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벌처 집단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연합을 하고 또 특정 벌처 집단을 더 적대시하는 이러한 대결 구도도 종종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처들에게는 이제 흔히 이제 벌처 사인이라고 하는 벌처들만의 신호 체계가 또 존재를 하고요. 또 벌처 집단 중에는 이제 바다 해상에서 이 영업을 하는 이 벌처 집단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씨 벌처,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앞에 이제 바다로 뜻하는 씨가 붙어서 씨 벌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제 오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오크라고 불리는 것들은 흔히 이제 강행파 벌처를 지칭하는 말로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벌처 오늘 단어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들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에 이동현미님의 질문, 로우귤이나 다른 아스트레이 조종자들이 아스트레이를 어떻게 얻었느냐를 물어보셨습니다. 아스트레이 이제 컬러별로 각각 파일럿들이 이제 어떻게 얻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잠깐 좀 좀 비정규 라인이라 그래야 될까? 미라주 프레임을 일단 제외하고 레드, 블루, 골드, 그린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레드 프레임의 파일럿이라 할 수 있는 로우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헬리오폴리스 붕괴 때 이 저그위드의 로우귤이 우연찮게 파묻혀 있던 이 레드 프레임과 블루 프레임을 발견을 해서 습득을 하죠. 또 다른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로우귤 같은 경우엔 그렇게 습득을 하게 되고, 이제 블루 프레임의 파일럿 무라쿠모가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로우귤이 이 레드 프레임과 블루 프레임 습득했을 때 헬리오폴리스 붕괴 때 일어났었던 이 아스트레이 처분 소동에서 로우귤한테 블루 프레임을 양도받아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쭉 자신의 전용기처럼 쭉 타고 다니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골드 프레임의 파일럿 할 수 있는 론도 기나 사와크, 나중에 론도 미나한테 넘어가긴 합니다만, 기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헬리오폴리스 붕괴 때 이 아스트레이 처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기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이 처분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져갔죠. 그래서 골드 프레임은 기나 손에 넘어가게 됐고요. 가장 덜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그린 프레임의 트로잔 노아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오브건의 모비스트 파일럿이었던 베리 호가 모종의 경위로 파츠 상태로만 존재했던 그린 프레임의 파츠들을 헬리오폴리스 잔해 속에서 우연히 입수를 합니다. 이거를 로우귤에게 맡겨서 조립을 시키고요. 나중에 이 동아시아 공화국 제13 밀림 보호구역에 잠복했던 반정부 게릴라 중 한 명이었던 이 파일럿 트로야 노아레, 발음이 꼬인다. 트로야 노아레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 프레임이 얘한테 넘어오게 되고요.
이름은 트로잔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뭐 트로야 노아레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약간 발음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린 프레임은 이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양도 받아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다 로우교라고 론도기나 빼고는 다 결론은 남한테 넘겨받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유튜브의 조기범님, 모비슈트 건담의 저작권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요? 건담의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뭐 아실 분들은 아시다시피 선라이즈가 갖고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도 이제 뭐 제작을 방영 담당을 하는 게 선라이즈이기도 하고,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도 공식 사진 같은 거를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발매된 건담 X인데 밑에 보시면 이제 저작권 표시 소츠 선라이즈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프라들 사진들도 보면은 공식 사진들 보시면 이렇게 선라이즈가 박혀 있습니다. 저작권 이렇게 명시를 위해서 선라이즈가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건담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담의 아버지라 불리는 기두동사 건담을 만든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을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튜브의 익스트림 건담의 지금 우주세계와 비우주세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주세계는 유니버셜 센츄리라고 하는 하나의 큰 시대 배경을 하나를 잡고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우주세계 시리즈가 여러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모든 시리즈물이 이 하나의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건담으로 시작해서 뭐 제타로 이어지고 더블 제타 이제 역스페셜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모두 하나의 세계관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우주 세계는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유니버스 센츄리 우주 세계와는 다른 각 작품마다 독자적인 개별적인 세계관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랑 시드 데스티니처럼 이제 후속작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표적으로 한다면 뭐 건담 윙 시리즈랑 건담 X랑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둘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별개로 놓고 볼 수가 있는 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유튜브의 아이언님, 건프라 중에 클리어라고 있는데 왜 클리어로 만들었나요? LED를 위해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반판에서 이제 클리어 파츠들 뭐 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커 접착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안쪽에 스티커를 접착하고 위에 클리어 파츠를 씌워서 안에 스티커를 이제 비추기 위한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써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LED 유닛을 썼을 때 빛을 투과시키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제 한정판 쪽으로 넘어가게 한다면 약간의 이제 왜 그렇게 클리어판으로 이제 한정판을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뭐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 한다면은 이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프라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프라와 느낌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메카니컬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장갑이 클리어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외부 장갑이 클리어가 되면서 안에 있는 이 프레임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죠. 이 프레임 부분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나름 기계적인 요소들을 많이 구현을 해놓은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노출을 해서 좀 더 사실적인 메카닉적인 요소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 요소로 써먹는다거나, 아니면 잠깐 이미지가 또 어디 갔냐, 분명히 이미지를 따로 빼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HGC 제타 건담 클리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리어 파츠의 색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투명해 보이는 이런 것에 의해서 플라스틱과는 또 느낌이 또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이런 뭐랄까 이미지 차이를 주기 위함, 뭐 이런 특별함을 주기 위한 뭐 그러한 용도로서 써먹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다이에서는 왜 한정판에 나올 때 클리어 한정판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은 없지만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유튜브의 윤재훈님의 질문, 건하처는 태양로를 쓰나요? 라는 질문에서 뭐 태양로의 개수에 대한 이런 것들의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하처 같은 경우에는 안 씁니다. 태양로를 쓰지 않고 있고요. 태양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회수가 됐습니다. 큐리오스 같은 경우는 기체는 넘어갔지만 이미 이제 태양로는 분리를 해서 회수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건담, 엑시아, dyname스, 큐리오스, 버체 이 5개의 태양로가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제 더블 호라이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간의 기체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태양로 그대로 갖다가 다 재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유튜브의 조기범님, 유니콘 7화를 보면 이제 네오종이 유니콘 기체들이 있어서 무기가 다 망가지는데 무엇을 폭파시켰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사이코셔드를 썼을 때 이야기죠. 이거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무장들이 막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장면들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파괴됐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벤시 노른의 발칸, 헤드 발칸 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변하면서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빔 매그넘의 탄창 부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 빔 실드의 유니콘 건담 실드에 있는 이 게틀링건 마찬가지로 탄창 부분, 그리고 저쪽도 빔 매그넘에도 탄창 부분이 적용됐고, 빔 사벨 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데가 이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탄창 무기의 가장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는 뭐 탄창 부분들을 터뜨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기 자체를 터뜨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빔 매그넘 총 부분은 파괴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약간의 곁다리, 약간 사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찾아보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사이코셔드가 전개됐을 때 마음만 먹었으면 기체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저것만 무기 뭐 탄창 부분만 파괴했던 이유가 프론탈이 이 버나즈를 이제 회유하는데 포기를 하지 않았고 저렇게 무장만 파괴를 해서 이제 전투불능 상태로 전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전의를 상실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하네요. 뭐 결과적으로 뭐 의미 없는 짓이 됐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다음 저희 사이트의 박서연님의 질문, 빌드파이터즈 트라이 블루레이 초회한정판 브로 박스 1이 이제 발매를 한다고 하는데 국내엔 언제 나오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박스 패키지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빌드파이터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국내 정발이 되진 않았습니다. DVD 블루레이 박스들이 정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구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수입해서 파는 업체를 직접 찾으시거나, 뭐 대표적으로 뭐 S24일은 대형 서점에서도 가끔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긴 하던데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거나, 이제 일본 쪽 이런 애니메이션 상품들, 뭐 블루레이나 DVD, 뭐 각종 캐릭터 상품들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구매 대행 업체들, 해외에 있는 해외 쇼핑몰 같은 데서 파는 물건들을 대행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약간 받고요. 물건값 플러스 수수료를 좀 받고, 그런 애들을 통해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정발이 되지 않는 제품들은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다음 저희 유튜브의 최준영님의 질문, 퍼스트 건담의 솔라레이처럼 다른 시리즈에도 초대형 빈병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대형 빈병기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몇 가지가 좀 있긴 했었죠. 우선 솔라 시스템, 뭐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거꾸로 일단 우주선을 많이 띄워서 그 햇볕들을 한 곳에 모아갖고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솔라 시스템이 있었고요. 이걸 빈병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분류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여러 개 있었고요. 또 카이라스 길이 V 건담에 등장하죠. 잔스카이 제국이 만들었던 우주 요새지만 여기가 주포인 빅 캐논, 콜로니 레이저를 압도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건담 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지상을 공격했던 병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윙에 이제 바르지에 있는 바르지 빈포, 요것도 상당히 강력한 광역 선멸 병기로서 이제 바르지 빈포가 존재를 했고요. 또 시드 쪽에 잠깐 또 어디 갔니?
레퀴엠도 볼 수가 있겠죠. 제네시스에 밀리지 않는 파괴력을 가졌었고, 콜로니 위치만 조정하면 어느 곳이든 공격이 가능했었던 아주 독특한 빙병기. 요것도 빔이었나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레퀴엠 요것도 있었고, 에이지의 이제 포톤 링레이, 포톤 블래스터 캐논을 발사해서 이 링 모양을 배치된 디바이스 사이로 사정거리와 위력을 증폭시키는 이런 전략적 병기가 존재를 했고요. 뭐 요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의 스타윙 브레이커님, 네, 오리지널 안 봐서 그러는데 배경이 건담 시작하기 전의 내용 같은데 전개가 건담 시작하기 전 몇 년 전이고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편, 지금 공개되어 있는 1편 푸른 눈의 캐스벨 같은 경우에는 우주세기 68년이 배경이고요. 기동전사 건담의 배경이 우주세기 7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전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2편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비의 아르테시아라는 부제가 붙은 2편은 우주세기 71년이라고 일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뭐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라고 한다면 일단 뭐 간단히 공개되어 있는 시놉시스랄까? 요거를 조금 뭐 불러드리면, 우주세기 68년 사이드 3 문조자치공화국 우주에 진출한 인간의 혁신을 설파하고 지구 연방 정부의 완전 독립을 선언하려던 지온줌 다이쿠는 의회 단상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불교의 계획이 됩니다. 죽었다는 소리죠. 다이쿤의 사후 자비가의 음모설을 제기하는 다이쿤의 측근 진발할, 하지만 사이드 3 문조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긴 소드 자비가 이끄는 자비가의 암행이 계속 가속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격동의 역사가 밝혀지는 중에 다이쿤의 유아 캐스벨과 아르테시아에게는 격동의 시대를 상징하는 기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시놉시스가 있습니다. 뭐 요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샤 아즈나블의 과거 캐스발의 이제 아버지 지온줌 다이쿤이 암살당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사이트의 크레이지님의 질문, 여러 시리즈에 나오는 하루는 대체 뭔가요? 그리고 건담 올리시군들은 모두 건덕인가요? 참 직설적인 질문이시군요. 일단 뭐 하루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잠깐 이미지가 왜 얘는 이렇게 조작이 됐냐. 자, 하루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수 건담 작품에 출연하는 건담 시리즈의 마스코트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퍼스트 건담에서 첫 등장을 했고, 그때 이제 아무로이가 자작해서 프라우보에게 선물했던 애완 로봇으로 등장을 했고요. 뭐 제타 건담에서는 양산형 왕구 로봇으로 등장을 했고, UC에서는 대전 중에 에이스 파일럿이 만든 마스코트 로봇의 복제품이라고 설명이 또 붙었고요. 이제 시드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스란자라가 약혼자였던 라크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만들어 로봇으로 등장을 또 하고, 더블오에서는 건담의 이제 서포터 유닛으로 활약을 하죠. 또 수리 로봇에 접속을 해서 건담의 수리 담당을 하고, 에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에이지는 이제 에이지 디바이스 접속이 가능했고, PC 모드로 에이지 시스템의 관제를 도울 수 있는, 이쪽도 약간 서포터적인 능력이 강한 이러한 로봇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건담 올리 지구분들은 모두 건덕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것 모두 건덕이냐고 하시면 일단 대답은 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건덕이라 그냥 건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점점 알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모두가 건덕이라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저희 사이트의 또그라 펀터님의 질문, 시드의 배경, 그리고 UC 보면 유니콘의 NTD가 왜 검게 번하나요? 그리고 클리어 파츠 빼고 그냥 플라스틱 파츠 붙어서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시드의 배경이라 이건 이제 시드 세계관의 이제 약간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이제 코즈믹이라 15년에 만능의 천재로 전 세계에 주목받던 청년 남성 조시 글렌이 자신이 유전공학에 의해서 탄생한 맞춤아기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생성 메커니즘을 전 세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이제 유전자 조작이 된 신인류 코디네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이제 각국에서 유전자 조작이 법률상 금지되었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고 싶었다라는 이제 부모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었고, 유전자 투입이 되지 않았던 일반 인류 내추럴과 이제
코디네이터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추럴은 이제 코디네이터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질투, 두려움을 돋움기 시작을 합니다. 코디네이터들은 이제 지구를 떠나서 이제 스페이스 콜로니 플랜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잡트라는 의사 조직도 조직을 하고요. 이제 플랜트와 지구 측과의 협상 자리에서 일어나는 폭탄 테러를 계기로 지구점에 이제 내추럴들에게 또 선전포고가 일어나서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플랜트의 선전포고, 지구연합이 선전포고용으로 농업 플랜트였던 유니오스 7에다 핵미사일을 날려서 24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벌어지게 되고, 잡전이 핵공격을 막기 위한 명목 하에 핵분열을 억제하는 뉴트론 제머를 지구권에다가 살포를 하죠. 그래서 지구권에서는 또 에너지 부족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추럴과 코디네이터 사이에 계속 감정 악화가 지속이 되면서 계속 전쟁이 또 일어나고 막 이런 식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콘 엔티티가 왜 검게 변하나요? 라는 질문은 제가 몇 번을 지금 질문을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뭔지 모르게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저 질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질문하시는 건지. 유니콘 엔티티가 검게 변한다. 색깔이 꺼지는 그건 일단 엔티티가 색깔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 사이코 프레임 색깔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그 엔티티 자체가 제약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제 활동 시간에 제약이 걸려 있어서 활동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파일럿이 의식을 잃으면 당연히 또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질문이 애매하게 쓰셔서. 그리고 붓도색에도 되나요 하셨는데, 예, 붓도색 가능합니다. 이번 플라스틱 파츠에 붓도색이라는 도색 방법이 있는 부분 그거니까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 사이트에 썩된 닉네임이 참, 예. 지금까지 나온 HG 건프라 중 반다이의 가장 높은 기술력이 도입된 건프라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HG에서 뭐 높은 기술력이 도입이라 조금 뭔가 전제 조건이 살짝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뭐 HG 건프라 중에서 가장 뭐 높은 기술력이라고 한다라면은 더블호라이저 계열이 아닐까 싶어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성도 좋아, 획기적인 가동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그 발목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무장 부분에 이제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GN 소드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GN 콘덴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나올 트라이온도 있구나. 네, 트라이온이 이제 변신 합체가 다 된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 이제 획기적인 건프라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근데 일단 HG는 그 프라모델 이 분류상 높은 기술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기술력이란다면 피지를 봐야죠. 예. 뭐 간단한 사족을 좀 더 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같고요. 저희 사이트에 스타빙 브레이커님의 질문, 이때까지 나온 건담 애니의 순서를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애니의 순서라, 요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 잠깐 어디 갔지 이거야? 잠깐, 일단 시대 순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대 순서로 하게 되면은, 일단 여태까지 방영된 것에서 우주세기 기준으로, 비우주세기는 솔직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치고, 이제 시대가 몇 개 연결되어 있는 우주세기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이제 오리진이 제일 먼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건담, 그리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08소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0080 조의 속의 전쟁, 그리고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 그리고 제타 건담, 그리고 이후로 더블 제타 건담, 역습의 샤, 기능전사 건담 유씨, 건담 F91, 이제 V 건담 해서 일단 우주세기 자체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우주세기란다.
방영 순서로 약간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순서가 약간 좀 복잡해지는데 이제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퍼스트 건담으로 시작해서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 역습의 샤, 0080, F91, 0083, V 건담, G 건담, 윙 건담, 08소대, 건담 X, 윙 EW, 엔드레스 와이츠, 터네이 건담, 시드 데스티니, 스타게이저, 더블로 극장판, 건담 UC, 에이지, 레콘기스타, 오리진, 뭐 요런 순서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빌드 파이트 시리즈는 약간 좀 뺐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예, 약간 이 건담 시리즈와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제외했고요. 일단 그렇게 빼고 보면 이런 순서라고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잠깐만 분명히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여기 PPT 파일에다가 답변을 만들어 놓고는 제가 PPT 파일에다 질문을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네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준비를 해놓고 여기다가 쓰질 않았다니, 이럴 수가. 잠깐 어디 있더라? 분명히 봤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 승진이님의 질문 저거 샤는 왜 가면을 쓰나요? 그리고 MGAG3는 왜 안 나오나요? 라는 질문 요거 제가 답변을 준비를 해놓고는 저는 PPT에다 놓질 않았어요. 요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가 가면을 쓴 이유는 이제 오리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샤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본 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샤 아즈나블 말고 그 텍사스 콜로니에 있던 샤 아즈나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캐스발 이제 외모상 차이가 눈 색깔밖에 차이가 없고 두 사람이 매우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지온 사관학교를 입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둘이 바꿔치기를 당하죠. 바꿔치기 당했다 그래야 되나? 캐스발의 이제 계략에 의해서 두 사람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샤아즈나브레이라는 이름을 받고 캐스발이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 눈 색깔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착용한다는 이런 설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을 쓰고 댕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 AG3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번 이렇게 목업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당시에 일단 참고 작품으로서 이 에이지 라인업에서 참고 작품으로서 출품이 딱 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발매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왜 안 됐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에이지 시리즈의 평가가 조금 어중간하죠. 입장에 애니메이션이 좀 약간 평이 좀 많이 나빴고 그 이후로도 각종 다른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미 시기가 좀 많이 지났잖아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빌드 파이터즈 시리즈와 레콘기스타가 한참 방영 중에 있고 또 이제 오리진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그 이전에는 건담 UC 애들이 한참 쏟아져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에이지 시리즈 다른 제품들도 내놓을 게 많은데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이게 목업까지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개선을 못하고 있어서 못 내놓은 걸 수도 있겠고요.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답변들 모두 드렸습니다. 많은 질문들 올려주시는데 최대한 그래도 많이 그 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발 약간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아까 NTD가 왜 검게 변하나요?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가 최대한 좀 자세히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질문을 써주실 때는 좀 자세한 질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 저희가 매주 주말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게임 실황을 방송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대 내일하고 모레 28일, 29일자
저와 이제 재롱님의 게임 실황 방송은 요번 주 주말은 저녁 시간대가 아닌 낮 시간대, 점심 먹고 난 뒤에 뭐 1시 정도쯤에 1시에서 2시쯤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각자 좀 사정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방송 시간을 그때는 임시로 낮 시간대로 옮기니까요. 매번 저녁에 방송 시청하셨던 분들도 참고하셔서 낮 시간에 방송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시던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 또 그중에 선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